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바로 김상훈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상훈 기자는 네. 오늘 TF. 루머로 태양건설 뭐 부도 이런 거 뭐 찌라시 돌았나 봐요. 네. 부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태양건설에 PF가 많이 물린 게 있어서 좀 어렵다? 워크아웃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돌았다는데 긴급 점검 잠깐 해본답니다. 네. 김상훈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태양건설이 위험하다는 얘기. 엊그제부터 지라시가 엄청 많이 돌고 있죠. 예. 엊그제 돌았던 건 뭐였냐면 태양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확인된 건 아니고 아직. 그렇죠. 확인된 건 아니고. 그리고 오늘 돌았던 거는 급기야 뭐 2시에 법정관리 발표한다. 이런 것까지 돌았는데 예. 사실 태양건설 이야기는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제가 지난 9월에도 한번 그 전해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건설사가 금융당국에 SOS를 쳤다. 우리 너무 힘들다. 도와달라. 근데 그게 주인공이 태양건설이었는데 사실 뭐 태양건설 힘든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네. 이게 조금 뭐랄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이제 워크아웃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지금 그 워크아웃 지라시가 돌고 난 다음에 그날 그 태양건설 주가가 한 6% 정도 빠졌습니다. 네. 너무 어려우니까 SBS도 팔 거다. 그래서 SBS가 지금 한 사흘째 오르고 있어요. 파는 게 호재예요? 매물로 나오니까 주인 바뀌고 주인 바뀌면 뭐 달라지겠지. 그렇죠. 예. 뭐 그래서 뭐 태양건설이 그 지라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까지는 아닌데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룹사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워크아웃 신청을 준비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워크아웃도 물리적으로 신청하는 게 불가능해요. 예. 워크아웃이라는 게 일단 법정 관리 넣지 말고 맞습니다. 태형에다가 돈 빌려준 그 금융회사들 일단 모아 보세요. 이제 우리끼리 일단 대책을 좀 만들어 봅시다. 그렇죠. 하는 게 워크아웃이죠. 이게 그 기업 구조 조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율 협약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그냥 채권단이랑 그 채무 기업이랑 서로 이렇게 협약을 맺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채권단이 돈을 빌려줬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구 노력을 하겠다. 뭐 사옥도 팔고 뭣도 팔고 이런 식으로 자구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한테 돈을 꿔달라. 그걸 내면 채권단에서 그래 이 계획 정도는 마음에 드네 하면 돈을 꿔주는 게 자율 협약인 건데 네. 근데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적으로 채무기업이랑 채권단이랑 간에 서로 계약을 하는 걸 조금 넘어서서 그러니까 채권단에도 굉장히 많은 은행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프리라이딩 하는 은행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채권단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나는 그냥 그 채권 회수할래. 그렇게 되면 이 구조조정의 의미가 안 되죠. 퇴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기촉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돈 빌려준 사람들 중에 다수가 결정하면 그래서 나는 따라야 되는 채권자지만 돈 받으러 가면 안 된다. 75%가 동의하면 다 따라와라.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정관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보통은 법정관리는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법원에서 니네 구조조정 한다고 했으니까 그 회생계획안을 가져와봐. 우리가 판단을 해보고 니네 계속기업 가치가 있으면 요거 채권 정리를 해서 새 주인을 찾아주는 거고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 파산을 시키는 거죠. 예. 근데 보통은 이 자율협약이랑 그 법정관리 두 가지가 보통의 나라에서는 기업이 구조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한국은 이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중간에. 예. 근데 이 약간 워크아웃이 사실은 그 기업들, 그러니까 특히나 은행들 채권단이겠죠. 여기에 재산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논란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11월 15일 날 기축법이 이제 만료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법원에서 이게 재산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에서 재산권의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 하면 안 된다. 그래서 2001년에 기축법이 만들어지고 계속 한시적으로 운영이 됐던 건데 예. 그래서 지난달 15일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연장을 할 거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런 논란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태형은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도 없네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법정 관리거나 아니면 아니면- 자율협약이거나.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 그 국회에서 이 기축법 연장안을 본회의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제는 내년부터는 또 워크아웃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은 안 되고 이제 시행령 만들고 뭐 하면 빠르면 한 다음 달 초? 내년 예. 1월 달 초쯤에는 워크아웃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여튼 상황이에요. 지금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물리적 분강하니까 태형 워크아웃 돌입 이거는 지금은 안 아직은 된다. 말이 안 되는 루머다. 그렇죠. 물론 다음 달 내년 되면 되고. 다음 달이 돼서 다음 달 후반쯤 돼서 이게 법 체계가 완비가 되면 그때 그건 뭐 신청할 가능성이 수도 있고. 있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네. 태형이 어려운 건 맞아요?
어려운 건 맞는데 그 어렵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워크아웃, 법정 관리 간다라고 하는 건 돈을 못 벌어서 너무 적자가 누적돼서 얘네 너무 힘들구나, 현금이 안 예. 드는구나. 예.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태양건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만 봐도 매출이 괜찮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한 1,000억 가까이 나고 네. 당기순이익도 한 700억 정도가 납니다.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다만 PF 보증을 많이 서놨기 때문에 아. 이쪽에서 계속 차환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예. PF라고 하는 게 돈을 꺼서 개발 사업을 하는 건데 예. 근데 이 PF 사업장이 돌아가지 않는다. 특히나 태양건설 같은 게 미착공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땅만 사놓고 그렇죠. 돈만 빌려서 땅 샀는데 했는데 그 이자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태형이 보증 그렇지. 썼다는 거군요. 공사가 맞습니다. 진행돼야 그 돈 받아서 갚는데 그냥도 하고 뭐 그러는데. 공사 진행이 안 된다. 그렇기도 하고 이게 공사가 진행이 안 돼. 미착공 사업장이니까 브릿지로니까 아니에요. 예. 본 PF로 들어가야 이걸 갚고 계속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네. 알겠어요. 브릿지 론으로 돼 있는 미착공 사업장에서 본 PF로 넘어가지 못하니까 이걸 예. 계속 차환해야 되는 거예요. 억대 연봉은 받는데 보증 잘못 썼구만. 맞습니다. 그래서 차환해야 되는 돈이 계속 이렇게 필요한 건데 차환이 안 되면 자기 돈으로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슬라이드 잠깐 보여드리면 위험하네요. 위험한 거 맞는 거 같은데. 위험한 거 맞습니다. 근데 이 금전 대여 결정이라고 해서 공시가 나온 태양건설에서 나온 거예요. 예. 이게 그 자회사 시행사로 추정이 되는데 김해 대동 첨단 산업단지에 298억을 꿔줬습니다. 예. 13.5%에 꿔준 거예요. 네. 금리가 와우. 금리가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모회사에서 돈을 빌리지만 이율은 공정 이자율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김해 대동 첨단 산업단지라고 하는 저기는 이 뭔데 태형건설이 돈을 빌려줬어요? 김해 대동 첨단 산업단지에서 뭔가 개발을 하는 예. 시행사인 거예요. 아, 시행사인데. 태양건설의 자회사. 자회사. 아하. 네. 알겠어요. 근데 차환이 안 되니까 돈을 빌렸으니 차환이 안 되면 이거 갚아야 되잖아요. PF는 시행사를 중심으로 했는데 그렇죠. 본체는 시행사인데 사실은 그 위에 태양건설이 있으니까 태양건설이 얘가 돈을 차환을 쏘니까. 계속 해줘야 돼. 차환이 안 되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알겠어요. 그 돈으로 대신하는 거죠. 근데 알겠어요. 어쨌든 돈을 빌린 돈이 13.5%나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뭐 법정 관리 갈 정도는 아니라고 다들 판단을 하는 게 뭐 금융당국에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 신청한 것도 아니고 태양건설 속내는 모르니까 제가 그래서 그 신용평가사에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예. 신평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6월에 그 태양건설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움직임이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정말 진짜 어렵다라고 하면 신평사에서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을 테고 예.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게 강등이 되고 난 다음에 너무 어려워져서 법정관리로 신청을 하거나 이런 수순으로 갈 텐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어서 당장에 현금이 마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차환의 문제 때문에 돈줄이 막혀 있는 거여서 예를 들면 법정 지금 관리 갈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태형이 부도납니까? 얼마나 많은지 못 막으면 부도가 나는 거죠. 뭘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차환은 계속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PF 차환이라는 게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걸 돈을 빌렸잖아요. 최초에 돈 빌려서 땅 샀죠. 그렇죠. 만기 6개월짜리 대출 받았겠죠. 맞습니다. 3개월, 6개월. 그럼 그럼 6개월 6개월 뒤에 되면 갚아야 분양도 되죠. 하고 뭐 본 PF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스톱됐고. 그렇죠. 그럼 초기에 돈 빌려준 데는 갚으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걸 이제 태형이 갚고 있죠. 맞습니다. 근데 그럼 다른 PF 사업장에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태형이 갚아야죠. 그렇죠. 그거 안 갚으면 태형이 부도죠. 보증 맞습니다. 썼으니까. 그렇죠. 그럼 갚으라고 하면 태형이 갚고 갚으라고 하면 태형이 갚다가 태형 돈 떨어지면 태형도 부도네요. 맞습니다. 지금 그 PF가 얼마나 많은지는 안 나옵니까? 태양건설이 그 가지고 있는 지급보증한- PF가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태양건설이 가지고 있는 PF가 한 3.5조 정도 되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게 태양건설 별도 재무제표로 봤을 때 가지고 있는 PF 우발 채무거든요. 예. 3.5조 정도 되는데 태영이 설명을 하기로는 이 중에 1조 정도는 괜찮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진도 나갈 거다. 네, 그래서 한 2.5조 정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럼 저 2.5조는 저기에 2조가 아파트 문제인데. 지어서 분양이 안 되면 결국은 태형이 갚는 거네요. 갚아야죠. 허벌판으로 남을 거니까. 그렇죠. 여기 보시면 미착공 사업장이 굉장히 많아요. 태영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가 미착공 사업장이죠. 아이고야. 그리고 지방에 많이 있습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태양건설이 위험하다라고 해서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던 거고 계속 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말씀하신 그 지라시가 돌았던 것처럼 진짜 워크아웃을 신청할 정도냐 법정 관리를 신청할 정도냐라고 하면 그건 또 뭐 합리적으로 봤을 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은 근거는 뭡니까? 뭐 그게 잘 모를 것 같은데 아직. 그러니까 지금 돈 빌려준 데가 야 태형이 갚어가 계속 하면 태형도 쓰러지는 거잖아요. 채권단은 쓰러지면 다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네. 채권단이 당연히 빌려주겠죠. 주 채권단이 지금 산업은행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그 확인은 된 건 아니지만 금융당국에서 확인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예. 만약에 어려워지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구조조정본부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요. 예. 그러면 예. 구조조정본부에서 자율 협약을 하거나 혹은 워크아웃으로 처리를 하거나 예. 어쨌든 거기로 갔다라고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건 맞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꿔줄 텐데 돈을 꿔주기는 꿔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꿔줄지는 모르죠.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군요. 봐줘야 살아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봐줄 것 같다. 근데 원칙적으로 하면 부도날 수 있으나 맞습니다. 지금 뭐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상황이 아니니 특히 그렇죠. 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이고 하면 뭐 아니 금감원장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총선 전에 죽이겠냐 이제 그 생각 할 수 있겠군요. 금감원장이 뭐 놔둘 건 망하게 할 건 망하게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일부러 살리진 않겠다. 그래서 제가 판단한 건데 저의 추정으로는 갑자기 뭐 태양건설 어려웠던 거 하루 이틀이 아닌데 갑자기 나빠진 것도 없고 예. 근데 갑자기 지라시가 돌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금감원장이 이복권 금감원장이 며칠 전에 갑자기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예. 옥석 가리기를 하겠다. 그리고 뭐 시장의 원칙대로 터트릴 건 터트리겠다. 이런 맥락의 발언을 했는데 사실 그 워딩은 새로운 건 아니에요. 원칙이죠 원칙. 원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닌데 그 얘기가 갑자기 힘줘서 하니까 이제 혹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그렇게 한 거죠. 아,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 옥석 가리기 제대로 시작을 하고 터트릴 건 터트리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1번이 누굴까? 당연히 태양건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루머들이 돌았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태영이 부도 나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좀 분위기 나빠지지 않겠어요? 많이 나빠지죠. 많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빠질 태양건설의 것 같은데. 도급 순위로 16위 정도 되는 그러니까 내년 계열사인데. 4월이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때까지 못 기다릴 거라면 몰라도 계속 그냥 만기 연장 해줘라 좀 금융회사들한테 이렇게만 해주면 지금 그렇게 놀리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 해줄 것 같은데 굳이 그러니까 굳이 굳이 왜 안 갑자기- 해줄 이유가 있을까? 저도 굳이 안 해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방법론의 차이긴 하지만 이미 그 금감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부터 옥석 가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학원이 있었어요. 예. 그 대주단 협약이라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주단끼리 니네들이 다 그냥 함부로 야. EOD 날리지 말고 잘 협의해서 가라라고 하는 대주단 협약으로 막아놓고 있었던 게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둘씩 옥석을 가려서 그런 사업장들은 재구조화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대주단 협약이라고 하는 게 전국에 한 187곳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28곳 사업장은 이미 토지가 경북에 넘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죠. 덮어놓고 그 28개 사업장이라고 하면 전체 전국에 있는 PF 사업장이 3,000곳 정도 되는데 네. 뭐 얼마 되지도 않지 않냐. 터트릴 곳은 터트려야 이게 땅값도 조금 내려가고 또 땅값이 내려가야 또 거기서 사업성이 생기고 그렇죠. 브릿지론에서 많이 깨져야 얘들이 본 PF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건데 그래야 건설사들도 그래야 돈도 땅값이 돌고 떨어졌으니까. 사업도 시작하고 그렇죠. 일자리도 나오는데 맞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찔끔찔끔 옥석 가리기 하는 거는 그냥 덮어놓는 것밖에 안 된다. 조금 더 문제를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야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만약에 터지면 태용건설이 터지면 이게 쑥대밭이 되는 거겠죠? PF 관련해 물려 있는 데들은 뭐 난리가 나겠지. 뭐 올해 초에 저 뭐냐 강원도에서 뭐 네고랜드 그때도 그거 한번 그때도 했을 때- 거기만 문제였었는데 온 동네가 다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 그때 당시에는 뭐큰 사업장은 아니지만 전염이 생기죠. 강원도라고 하는 그 뭐 신용도를 가진 데서 이렇게 EOD를 낸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태양건설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그 전에도 PF 뭐 위험하다고 시장 금리 일부러 막 낮춰주고 뭐 여러 가지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양 쪽은 굉장히 많이 봐주고 그렇게 뭐 추정은 하지만 결국은 금융당국은 정부가 결정할 일 같은데 정부의 고민이 뭔지를 다 모르니까 또 뭐 맞습니다.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모르죠. 물론 금융당국에서는 개입은 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프리마 호텔 청담동에 있는 사실 여기도 땅값이 너무 비싸요. 예. 물론 거기는 그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을 한다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거기도 땅값이 떨어져야 본 PF가 일어나고 본 PF가 일어나야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의 속도와 어느 정도의 물량으로 해야 되느냐에 어떤 숙제 같은 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금융당국의 스탠스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가자라는 스탠스인 거고. 스탠스고 내년까지만 일단 큰일이 안 터지면 워크아웃이 가능하기도 하긴 하다. 뭐 그렇긴 하죠. 알겠습니다. 야
불안불안한 상황이네요. 그래도 조심은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섣불리 예측을 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죠. 넓은 의미에서는 국민들이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총선이 앞인데 여기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은 여당이 나라 망쳤다고 오해하실 테니 그런 억울함은 당하지 말자는 게 정치권 생각일 거 아니겠어요? 예.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일정이 그렇게 안 잡히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도 안 나오고 걱정하셨던 그거가.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판단은 또 다르게 하셔야 되는데 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 못하지. 그러니까 못하지. 무슨 오해를 받을지 못하는데 못하지. 야, 방금 얘기는 아주 간당간당했어.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김상우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바로 물러가겠습니다.